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다시 앞으로 와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때리는 통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46페이지에 나온 자,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다. 이게 문화 통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허울뿐인 문화 통치를 내세우다. 일단 문화 통치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3.1 운동이라는 전 민족적인 항쟁에 부딪힌 일제는 자, 무력만으로는 한국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잘 보여줬었죠. 이에 일제는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한다 라는 문화 통치를 새로운 식민 통치 방식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1920년대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일단 좀 달래기 통치죠. 이렇게 화내지 마라. 우리가 좀 살살 달래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통치가 되겠는데 일단 뭐 어떻게 달랬냐? 첫 번째, 일제는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는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는 육해군 대장 출신, 군인 출신만 총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다룬 거죠. 그러니까 문관 출신의 총독을 내세우면 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을 다뤄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무서웠던 헌병 경찰을 안 하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경찰제를 바꾸고 우리 태형, 한국인에만 적용되었었던 태형령까지도 폐지해 줍니다. 또한 세 번째, 1910년대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제는 자,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달래기 맞죠? 그러면서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일부러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제가 너무 착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만 자, 허울이라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울.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장난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 한국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분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불만을 잠재우고 이제 분열까지 이간질시키는 거.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했냐? 일본이 말한 거 잘 지켰냐? 거의 다 안 지켰습니다. 자,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실제로 문관 출신 총독은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논리에 대한 반대 실제라는 거죠, 이게. 또한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탄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경찰 관서와 인원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공산주의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한국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오히려 하였다. 그럼 바뀐 게 없는 거죠. 또한 이제 뭐도 했냐? 자,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 간행을 허용하였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사전 검열을 한다는 얘기지,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일제를 비판하는 기사다. 그럼 바로 삭제입니다. 바로 삭제. 또는 발행을 중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언론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용하였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활동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거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캔슬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일부 확대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시기에 학교의 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한국인의 취학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제가 내세웠던 문화통치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전혀 이득 보는 게 없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46페이지 밑에 있는 문화통치의 본질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1920년대 이렇게 달래기 통치입니다. 달래기 통치고 47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 우리 1910년도엔 우리나라에 뭘 뺏어갔습니까? 땅을 뺏어갔었죠. 그러면 1920년대는 뭘 뺏어갔을까? 자, 우리 수업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땅에서 나는 일본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쌀을 뺏어갑니다. 그 이름하여 산미 증식 계획. 날산자 쌀미자. 쌀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페드랑 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자, 일본에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우리 1914년부터 1918년 약 4, 5년 정도 일어난 전쟁이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후 진행된 급속한 공업화, 공장 많이 짓는다는 얘기죠. 이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업화를 달성하긴 했는데, 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총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전투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공업화가 더욱더 많이 진전이 되는 겁니다.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에 있겠죠. 그럼 도시화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러면 도시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자, 쌀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 쌀 수요가 급증하게 됐을까? 쌀이 모자라니까.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농민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쌀의 공급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쌀값이 엄청나게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제는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 우리나라에서 자,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자, 개간 및 간척 사업을 하고, 품종 교체도 하고, 비료 사용 등을 실시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쌀 생산량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럼 저희가 일본한테 고마워야 됩니까? 일본한테 고마워야 됩니까? 이걸 보고? 아니죠. 근데 이제 쌀이 증산된 거 더욱더 많아진 것보다 일본으로 유출된 쌀의 양이 더 많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국인은 전부 다 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적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게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어려워지자 일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에서 조콩, 수수 등 잡곡을 들여왔다.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죠. 자, 당시 한국의 농민은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로 자, 비료 대금, 일제가 하라고 한 비료, 그 다음에 수리조합, 쌀 증산에 따른 비용도 오히려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일본이 시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쌀도 더 적게 먹어. 이런 비용도 더 내야 돼. 그 결과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으며 몰락한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만주, 연해주 등으로 나라 밖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보시고 1910년대 땅 뺏겨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 뺏겨가지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얘기했죠.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자르고, 자, 한편 조선총독부는 허가제였던 회사령 1910년대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를 다시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신고제로 바꾸면 회사 설립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또 일본이 착해서 우리나라 도와준 겁니까? 그게 아니고 더 이상 10년 동안 잡아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이 발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이 우리나라로 자유롭게 들어와서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허가제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신고제를 바꾼 겁니다. 나아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마저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어 한국 기업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920년대 어떻게 산 겁니까? 우리나라는 자, 일제 문화 통치 아래서
친일파가 많이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별로 바뀐 건 없죠. 1910년도 하고, 그다음에 쌀을 많이 뺏기고 자본은 잠식당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나머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